저는 지금 유럽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어요. 프롤로그 통장 잔액 10억. 그리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 은주가 들고 온 나의 오래된 낡은 수첩 하나. 순영은 화들짝 놀라며 뺏었다. 그건 그냥 오래된 거야. 하지만 은주는 이미 봤다. 수첩 표지에 적힌 글씨. 내 인생 버킷리스트 마이너스 70세부터 시작.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통장 잔액 10억. 이 돈으로 나는 어머니 10억이요. 은주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 아니야. 그건 옛날에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지금 당장 와봐. 어머니가 10억 있대. 그날 저녁 순영의 조용한 일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한 장. 첫 번째 함정. 3년 전. 엄마, 저 전세집 1억 정도 필요한데 신혼집 엄마가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죠?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막내 지석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 누나 결혼할 때도 1억 정도 보탰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엄마, 역시 엄마가 최고예요. 지석이는 벌떡 일어나 순영을 껴안았다. 순영은 아들의 따뜻한 체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두 자식, 공평하게 사랑하는 게 엄마의 도리였다. 지혜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지석이한테 돈 주셨대요? 응. 너 결혼할 때 준 만큼.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근데 지석이는 자꾸 손 벌릴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 내 아들인데. 엄마, 지석이 어릴 때부터 돈 쓰는 거 봤잖아요. 중학교 때 엄마 카드 몰래 쓰고, 그건 옛날 일이고, 고등학교 때는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고. 지혜야, 그만해. 지금은 다 컸어. 하지만 지혜의 말은 예언이 되었다. 그날 밤 순영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지석이 이제 철들었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다. 2장. 2억의 거짓말. 2년 전. 엄마, 대박 소식이에요. 지석이가 흥분해서 집에 뛰어왔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IT 스타트업 투자 기회가 왔어요. 친구가 개발한 건데.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그래? 좋겠다. 그래서 엄마, 지석이가 머뭇거렸다. 투자금이 필요한데 2억만. 2억. 순영은 깜짝 놀랐다. 엄마, 경기도에 있는 그 땅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이고. 너 그 땅을 어떻게. 은주가 우연히 등기부등본 보고 알게 됐어요. 순영은 뭔가 찜찜했다. 우연이라는 말이 걸렸다. 지석아, 2억은 너무 큰 돈이야. 엄마, 지석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 이제 40살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은주가 들어왔다. 어머니, 남편 사업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 바닥에서 소문났대요. 둘의 간절한 눈빛. 순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한번 믿어볼게. 지석이와 은주가 환호했다. 하지만 순영은 몰랐다. 그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것을. 같은 날 저녁, 지혜네 집 엄마가 또 돈을 줬다고. 지혜가 소리쳤다. 남편 재훈이 진정시켰다. 여보, 일단 진정해. 아니, 1억도 모자라서 2억? 지석이, 저 자식이. 지혜는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또 주세요? 지혜야, 내 동생이 사업한대. 사업. 지석이가 무슨 사업을 해요? IT 스타트업이라고. 엄마. 지혜가 한숨을 쉬었다. 지석이 작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실적 안 나와서 해고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돈을 주신 거예요? 순영은 머리가 멍해졌다. 지석이가 거짓말을?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돈 빚 갚는데 쓸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순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3개월 후 엄마. 사업 대박이에요. 곧 돈 갚을게요. 지석이가 전화로 외쳤다. 하지만 순영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 후, 엄마,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순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천천히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세장 5억 제한. 그리고 폭탄 선언 1년 전 똑똑똑. 엄마, 우리예요. 지석이와 은주가 함께 왔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갑자기 무슨, 엄마도 이제 70살이잖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순영은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엄마,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래요. 요양원. 아, 지금 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지석이가 급히 말했다. 나중을 대비해서요. 어차피 은주가 계산기를 꺼냈다. 10년만 계산해도 3억 6천이에요. 20년이면 7억 이상이고요. 순영은 기가 막혔다. 벌써 자기가 요양원 갈 계산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지석이가 본론을 꺼냈다. 5억만 미리 주시면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5억. 엄마,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가 반은 받잖아요. 지혜, 누나도 반 받고.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땅땅땅 문이 거의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 엄마. 나 지혜, 문 열어줘. 순영이 문을 열자 지혜가 씩씩대며 들어왔다. 그리고 지석이를 보자마자 야, 박지석. 지혜가 지석이의 멱살을 잡았다. 누나,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너 지금 엄마한테 5억 달라고 했어. 안 했어. 그게. 어떻게. 은주 친구가 내 친구야. 이 바보야. 카톡으로 다 봤어.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지혜가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 시어머니한테 5억 갖기로 했어. 성공하면 치킨 쏜다. 이건 내가 단톡방에 쓴 거 맞지? 저게. 그리고 이건 뭐야? 지혜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시어머니, 통장 잔액 10억 확인했음. 5억 갖고 나머지는 나중에 유산으로. 순영은 눈앞이 캄캄했다. 지석아, 이게 정말이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혜가 소리쳤다. 너희들 진짜 양심도 없어.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누나는 왜 자꾸 끼어들어? 엄마 재산은 어차피 우리 둘이 나눠 가질 건데. 나눠? 갖긴 뭘 나눠 가져. 엄마 돈은 엄마가 쓰셔야지. 지혜가 지석이를 밀쳤다. 그만. 순영의 외침에 모두가 멈췄다. 너희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ATM이니? 정적이 흘렀다. 엄마. 지혜가 다가갔다. 집으로 가요. 여기서 나가요. 지혜야, 잠깐. 순영이 손을 들었다. 일단. 지석아. 엄마. 3개월만 같이 살아보자. 엄마. 지혜가 소리쳤다. 정신 차리세요. 3개월 후에 결정할게. 5억은 그때 생각하고. 지석이와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순영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20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써준 수첩. 여보, 나 없어도 당신 인생 살아요. 70세 되면 이 목록대로 하나씩 해봐요. 유럽 여행 파리, 로마, 스위스, 춤 배우기 탱고, 월왈츠. 좋은 사람 만나기 나이는 숫자일 뿐.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망설이지 말기. 자식들 눈치 보지 말기. 이게 제일 중요. 마지막 줄을 보며 순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여보, 난 실패했어요. 자식들 눈치만 보다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남편의 글씨로 순영아, 내가 없어도 행복해야 해. 우리 자식들 잘 키웠지만 너무 주지는 마. 자식은 독립해야 하는 거야.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약속해. 순영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여보. 약속 못 지켰어요. 내장 지옥 같은 3개월, 식모가 된 엄마. 2개월 전, 순영은 지석이네 집으로 이사했다. 5억은 아직 주지 않았다. 1주차 허니문? 어머니, 오셨네요.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지석이도 짐을 들어주며 친절했다. 엄마, 이 방 쓰세요. 햇볕도 잘 들고 좋죠? 그래. 고맙다. 첫 이틀은 괜찮았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아무거나. 그럼 제가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하지만 사흘째부터 어머니, 내일부터 민준이 유치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응? 아, 그래. 아침 8시 30분까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데려오시면 돼요. 3시? 그럼 점심은 어머니가 알아서 드시면 되죠. 저희는 밖에서 먹을게요. 2주차 균열. 어머니, 빨래가 왜 이래요? 은주가 와이셔츠를 들고 소리쳤다. 남편 옷이 줄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안해. 내가 실수를. 아유, 진짜. 이거 비싼 건데. 어머니가 사주셔야겠어요. 그래. 순영은 지갑을 열었다. 와이셔츠 한 장에 15만 원. 그날 저녁, 엄마, 민준이 숙제 좀 봐주세요. 저희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서요. 지금? 저녁은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해 드세요. 냉장고에 있어요. 문이 닫혔다. 순영은 70세에 처음으로 혼자 컵라면을 끓였다. 1개월 차 본색. 할머니, 배고파요. 새벽 6시. 민준이가 순영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엄마는? 엄마랑 아빠는 자고 있어요. 순영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그리고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오후 3시, 민준이를 데리러 가서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짜요? 은주가 인상을 찌푸렸다. 남편이 혈압 있다고 했잖아요. 아, 미안. 내가 깜빡. 에휴. 다시 해주세요. 저희는 못 먹겠어요. 순영은 다시 부엌에 섰다. 허리가 아팠다. 1개월 반 병원에도 못 가는 엄마. 엄마, 어디 가려고? 병원 좀. 무릎이 아파서. 오늘은 안 돼요. 민준이 픽업 시간이잖아요. 그럼 내일은 제가 약속 있어요. 모레 가세요. 모레. 어머니, 오늘 마트 좀 다녀오세요. 목록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나 병원. 아, 병원은 다음 주에 가세요. 오늘은 장 봐야 해요. 순영은 울고 싶었다. 2개월 차 무너지는 몸. 엄마, 왜 민준이 숙제 안 봐주셨어요? 지석이가 퇴근하자마자 소리쳤다. 지석아, 엄마가 어제 밤 11시까지 민준이 재웠어. 그럼 오늘 아침에 보셨어야죠. 나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엄마, 우리가 모시는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순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거울을 봤다. 70세가 아니라 85세 같았다. 2개월 만에 10kg가 빠졌다. 2개월 2주차 학대. 어머니, 오늘 반찬이 하나도 없네요. 아침 7시. 순영은 전날 민준이를 재우느라 새벽 1시에 잤다. 미안. 지금 만들게.
아유, 됐어요. 저희 밖에서 먹을게요. 은주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순영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2개월 3주차 폭발 직전. 엄마, 5억 언제 주실 거예요? 지석이가 빈정거리듯 물었다. 우리 계획도 있고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석아, 엄마, 우리가 2개월 동안 모셨잖아요. 이제 좀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셨다고? 순영은 기가 막혔다. 누가 누굴 모신 건지 조금만 기다려줘. 에이, 엄마도 은주 눈치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시면 되죠.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개월 4주차 새벽의 울음. 새벽 4시. 순영은 화장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손을 봤다. 주름투성이에 상처투성이. 요리하다 베인 상처. 청소하다 긁힌 상처. 빨래하다 생긴 습진. 여보, 나 이제 어떡하죠? 정말 어떡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혜, 엄마, 내일 꼭 만나요. 제가 휴가 냈어요. 2시에 카페로 오세요. 순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 지혜를 만나자.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5장 탈출 그리고 폭탄 반전. 다음날 오후 2시. 카페. 엄마. 지혜는 엄마를 보고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순영은 거울을 보지 못한 지 오래였다. 지혜가 핸드폰, 카메라를 켰다. 엄마, 보세요. 화면 속 순영은 정말로 85세 노인 같았다. 살이 10kg 이상 빠져 뼈만 앙상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지혜야, 순영이 울먹였다. 엄마가 바보 같지? 엄마, 나오세요. 지금 당장요. 근데 5억을. 5억. 지혜가 가방을 열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서류 한 뭉치. 지석이 사업 서류예요. 제가 사람 시켜서 다 알아봤어요. 뭐, 엄마, 그 IT 스타트업 1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대표는 사기죄로 구속됐고요. 그럼 내 2억은? 지석이는 그 돈으로 빚 갚고 집 월세 내고 명품 사고 있었어요. 은주 가방 봤어요? 샤넬 클래식 500만 원짜리예요. 순영은 손이 떨렸다. 그리고 지혜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은주가 엄마 명의로 대출 알아보고 있었어요. 뭐 5천만 원 대출. 이미 1차 승인도 났어요. 내 명의로. 네. 은주가 엄마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몰래 가져갔대요. 순영은 눈앞이 캄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가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은주 목소리. 언제까지 저 할망구 모셔야 해? 짜증나 죽겠어. 지석 목소리. 조금만 참아. 5억 받으면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은주. 요양원은 무슨. 시골에 싸구려 요양원 있잖아. 한 달에 50만 원짜리. 거기 보내버려. 지석. 그래도 우리 엄만데. 은주. 에이. 어차피 얼마 안 살아. 5억 갖고 빨리 정리해. 순영은 숨이 막혔다. 언제 이런 걸. 엄마가 병원 간다고 했던 날. 제가 몰래 녹음기 설치했어요. 엄마. 방에. 순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혜야. 엄마가 정말 바보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착한 거예요. 근데 지석이가 나쁜 거예요. 그날 저녁 7시. 지석이네 집. 순영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남편의 수첩. 엄마, 어디 가세요? 지석이가 당황하며 물었다. 나 나간다. 네. 5억은요? 5억? 순영이 지석이를 똑바로 봤다. 내가 받을 돈 없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 스타트업 투자
거짓말이지. 1년 전에 망한 회사에 투자했다며? 지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리고 은주. 순영이 며느리를 봤다. 내 명의로 대출 알아본 거 다 알아. 어머니. 그게. 그리고 순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도 들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언제까지 저 할망구 모셔야 해.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저건 50만 원짜리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지? 어머니, 나를 할망구라고 불렀지? 빨리 정리하자고 했지? 지석이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지석아, 순영이 조용히 말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엄마, 그리고 이거. 순영이 봉투를 던졌다. 500만 원. 마지막이다. 엄마, 500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내 힘으로 살아라. 40살이나 먹었으면 이제 독립해야지. 엄마, 제발.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진짜. 왜 저래? 노망 났나? 정말. 순영은 멈춰 섰다가 그냥 걸어 나갔다. 밖에서 지혜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영은 지혜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지혜야, 엄마가 정말 바보 같지? 저렇게 키웠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석이가 잘못된 거예요. 차 안에서 순영은 남편의 수첩을 꺼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주신 거야. 지혜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순영아, 지석이는 항상 약했어.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도 있고. 하지만 넌 그 애를 너무 도와주지 마. 혼자서야 어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혜는, 우리 딸은 강해. 지혜를 믿어. 약속. 아빠가 이미 알고 계셨네요. 응.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몰랐어. 6장 70세의 르네상스. 대반전의 시작. 현재 지혜네 집 근처 원룸. 엄마, 여기 어때요? 작지만 햇볕 잘 들고 좋죠? 지혜가 계약한 원룸. 순영은 20년 만에 혼자만의 공간을 가졌다. 지혜야, 고마워.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가 써놓은 거 하나씩 해봐요. 70살에? 70살이면 요즘 청춘이에요. 우리 이웃집 할머니는 75세에 바리스타 자격증 땄대요. 2주 후. 폭탄 선언. 지혜야, 엄마 유럽 여행 가고 싶어. 정말요? 좋아요. 제가 항공권 알아볼게요. 근데 같이 가도 될까? 엄마, 제가 같이 가요. 회사에 한 달 휴가 신청할게요. 다음 날 아침. 지혜야, 고마워. 응. 엄마 70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외여행 안 해봤어. 결혼하고는 맨날 아빠 따라다니고, 아빠 돌아가시고는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지혜는 엄마의 눈빛을 봤다. 처음 보는 설레는 눈빛이었다. 3주 후. 파리. 번줄. 순영은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렸다. 70세에 처음으로 해외여행. 여보, 나 해냈어요. 파리에 왔어요. 에펠탑 앞에서 셀카를 찍었다. SNS에 올렸다. 70세. 인생 첫 여행. 늦었지만 시작합니다. 댓글이 달렸다. 지혜, 엄마 멋있어요. 친구 영자 순영아, 나도 갈래. 그리고 낯선 댓글 하나. 김철수, 저도 70대인데 용기 얻었습니다. 응원합니다. 1개월 후. 파리에서 로마, 로마에서 스위스. 순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지혜야, 엄마, 완전 달라졌어요. 20년은 젊어 보여요. 정말이었다.
한 달 동안 10kg을 다시 찾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엄마, 이거 뭐예요? 지혜가 엄마의 손목을 봤다. 팔찌가 있었다. 아, 이거 스위스에서 산 거야. 마음에 들어서. 엄마 취향이 바뀌셨네요.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순영은 웃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70살에도. 2주 후. 지혜의 제안. 엄마, 문화센터 등록할까요? 문화센터? 네. 서예반 있대요. 엄마, 글씨 잘 쓰시잖아요. 70살의 서예를? 엄마, 그만해요. 70살이라는 말, 70살은 청춘이에요. 순영은 웃었다. 그래, 해볼까? 3일 후. 문화센터 서예반 첫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사가 밝게 인사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순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아, 여기 계시네요. 소개 부탁드려요. 김순영입니다. 70세요. 와, 70세라니 믿기지 않아요. 40대인 줄 알았어요. 순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옆자리 비었네요. 거기 앉으세요. 순영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아,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인사했다. 백발의 단정한 차림, 목소리가 따뜻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72세입니다. 아, 김순영입니다. 순영은 얼굴을 들었다가 깜짝 놀랐다. 어?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철수도 순영을 보며 눈이 커졌다. 저기, 혹시 파리 여행 다녀오셨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SNS에서 봤어요. 70세 첫 혼자 여행 그 글. 아, 순영은 기억났다. 댓글을 달았던 김철수. 제가 댓글 달았었는데 기억하세요? 아, 맞다. 응원한다고 써주셨던. 두 사람은 웃었다. 수업 후 순영 씨, 글씨를 참 우아하게 쓰시네요. 아니에요. 철수 씨만큼은. 점심 드셨어요? 아직요. 근처에 괜찮은 칼국수집 아는데 같이 가실래요? 순영은 잠시 망설였다. 70살에 남자랑 밥을? 하지만 철수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다. 좋아요. 칼국수집. 순영 씨는 자녀분이 몇이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철수 씨는요? 아들 둘인데 둘 다 미국에 있어요. 아,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예 배우러 다니고 요즘은 등산도 하고. 등산이요? 네. 일주일에 2번씩 북한산 가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무릎이. 천천히 가면 돼요. 무리하지 않고요. 순영은 웃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7장 꽃보다 할매 마이너스 70세의 로맨스. 2주 후. 북한산. 순영 씨, 괜찮으세요? 네. 헉헉.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철수가 순영의 손을 잡아줬다. 순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이게 뭐람. 정상에 도착했다. 와, 서울이 한눈에 보였다. 순영 씨,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정말 아름답네요. 순영 씨가 더 아름다운데요. 네. 순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게 그냥 경치가 아름답다는. 철수도 당황했다. 두 사람은 웃었다. 1개월 후, 순영과 철수는 매주 2번씩 만났다. 서예 교실, 등산, 영화, 맛집. 순영 씨, 오늘 영화 어때요? 새로 나온 멜로 영화 보고 싶은데. 좋아요. 영화관에서. 순영 씨, 팝콘 좋아하세요? 네. 콜라는요? 저는 사이다요. 저도 사이다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는 중간
철수의 손이 슬그머니 순영의 손을 잡았다. 순영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영화 후 카페. 순영 씨,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기, 제가 오늘 할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저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으로.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식들은 미국에 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외로웠죠. 철수 씨. 그러다가 SNS에서 순영 씨 글을 봤어요. 70세 첫 혼자 여행. 그 글을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순영 씨를 만났을 때 운명인가 싶었어요. 철수가 순영의 손을 꼭 잡았다. 순영 씨, 저랑 친구로 지내주실래요? 아니, 그 이상으로요. 순영의 얼굴이 빨개졌다. 철수 씨,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의지하며 지냈으면 해요.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여행 다니고. 순영은 남편의 수첩을 떠올렸다. 좋은 사람 만나기 나이는 숫자일 뿐. 철수 씨. 네. 저도 좋아요. 친구 이상으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그날 저녁 지혜에게 엄마, 정말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 남자친구라니 그냥 친구야. 에이, 엄마, 손잡고 영화 보는 게 친구예요? 그건 연애죠. 연애. 지혜야, 엄마가 70살인데. 엄마, 또 그 소리. 70살이 어때서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도 원하셨을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 순영은 눈물이 났다. 그래, 내 아빠가 그랬지.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러니까 떳떳하게 만나세요. 저도 철수 아저씨 한번 뵙고 싶어요. 8장 대반전. 지석이의 몰락과 각성. 3개월 후 지석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영은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다. 지석아? 엄마. 저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 네. 작은 회사지만 정식 직원이에요. 월급은 적지만. 순영은 놀랐다. 그래. 잘했다. 엄마. 그리고 은주랑 헤어졌어요. 뭐, 은주가 저한테 빚만 남기고 도망갔어요. 다른 남자 만나서. 지석이가 울먹였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은주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민준이도 은주가 데려갔어요. 저는 면접권만 받았고요. 순영은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인데. 지석아,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ATM으로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지석이가 흐느꼈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엄마가 매일 하신 일을 제가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순영은 눈물이 났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지석아, 엄마, 행복하세요. 지혜, 누나한테 들었어요. 철수 아저씨 만나신다고. 너, 화 안 나? 왜요? 엄마도 행복하실 권리 있죠. 제가 뭔데 뭐라고 해요. 지석이가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이었다. 엄마, 저 이제 혼자 살아볼게요. 40살이나 먹었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대요. 지석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돈만 주고 진짜 너를 키우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못난 거예요. 앞으로 잘하자. 알았지?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순영은 한참을 울었다. 9장 또 다른 반전. 순영의 비밀. 6개월 후. 순영 씨.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네. 저랑 재혼해 주실래요? 네. 순영은 깜짝 놀랐다. 재혼이요? 네.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순영 씨랑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철수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재산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고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순영은 고민했다. 재혼, 70살의 재혼이라니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순영은 지혜를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혜야, 철수 씨가 재혼하자고 했어. 헐, 대박, 프러포즈예요. 그게 엄마가 고민이 되네. 뭐가 고민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재산 문제가. 그때 순영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지혜야, 사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네. 엄마, 재산 10억이 아니야. 네. 그럼요? 순영이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15억, 주식 8억, 현금 7억, 합계 30억, 30억. 지혜가 소리쳤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식이랑 부동산을 사놨거든. 그게 20년 동안 엄청 올랐어. 그럼 왜 10억이라고? 지석이가 알면 다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그럼 지석이한테 준 3억은 30억 중에 3억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순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엄마, 이건 유언장. 내가 죽으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지혜 15억, 지석 10억 단. 5년 동안 매년 2억씩 지급. 철수 5억 재혼할 경우. 엄마, 지석이는 한꺼번에 주면 또 망칠 것 같아서 5년 동안 나눠주려고. 엄마, 진짜 똑똑하시다. 그리고 철수 씨한테 5억을 주는 건 나를 진짜로 사랑해서 만나는 건지 확인하려고. 엄마, 그건 좀 농담이야. 순영이 웃었다. 철수 씨는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나를 좋아해 주거든. 지혜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재혼하세요. 10장 75세의 봄. 진짜 해피엔딩. 1년 후. 제주도. 순영 씨, 손님 오셨어요. 네. 순영과 철수는 제주도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70세 카페.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 아담한 카페. 어서 오세요. 카페 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다. 그리고 뒤에 엄마, 어머, 지석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이제 10살이 된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지석이는 많이 변해 있었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 자신감이 있었다. 엄마, 이거. 지석이가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니? 500만 원이에요. 1년 전에 받은 거. 지석아,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3억은 못 갚아도 마음이라도 갚고 싶어요. 순영은 봉투를 도로 밀었다. 됐어.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엄마, 그리고 민준이 학원비로 써. 엄마, 지석이가 울었다. 지석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못난 거예요. 철수가 다가왔다. 지석아, 오랜만이다. 철수 아버지. 지석이는 철수에게 90도로 인사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제가 못한 효도 아버지가 대신해 주세요. 그래. 내가 잘 모실게. 그날 저녁 카페 테라스. 내 식구는 테라스에서 바다를 봤다. 할머니, 저기 배 떠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그래. 우리 민준이 눈 밝네. 순영 씨. 철수가 순영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요? 네. 75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지혜가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사진 찍어요. 다들 모여요. 치즈. 사진 속 순영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의 행복을 찾은 김순영 할머니의 삶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시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